네,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될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장중 흐름 정리를 해볼게요. 태양광주가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레이저 옵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개별 모멘텀으로 결국에 2시 20분을 기점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 안에서 상당히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지수도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앞서서 오프닝 그리고 수익버스에서 언급이 됐었죠. 시장에서는 이번 4분기에 5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1억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다소 오후장 들어서 밀리는 국내 증시입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레이저 옵텍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APL도 강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레이저 기기 업체인 레이저 옵텍이 개별 모멘텀으로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대표 레이저 기업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클래시스, 비올 원텍이었는데 레이저 옵텍이라는 기업도 있었네요. 주가 상승의 이유는 이 기사 때문입니다. 내용이 레이저 옵텍의 자사 레이저 기기인 피콜로 프리미엄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유럽, 대만 진출에 이어서 이번에 일본에서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주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정식 허가를 모두 획득하게 됐고요. 해당 기기는 피부 재생, 흉터 치료, 색소 병변 치료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고 합니다. 지금 레이저 옵텍을 두고 클래시스를 연상케 한다라는 시장의 의견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장비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서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키움증권에서 피부 미용 장비에 대한 산업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은 M&A 이야기가 피부 미용 장비 쪽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분석해 봤는데요. 제가 보기 쉽게 한번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는 M&A 물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로 리포트는 시작을 하고요. 6가지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뻐지고 싶다라는 본능은 끊임없이 확산이 되고 있고 K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관리를 받길래 이렇게 예쁜 사람과 잘생긴 사람들이 많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과 규제기관의 획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쪽이 또 현금 창출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비용 부담 없이 교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피부 미용 장비 업체 인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후보군으로 사모펀드, 해외 에스테틱 업체, 그리고 어제 해프닝이 있었던 삼성과 같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도 리포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성장세 좋을 거니까 이러한 추세를 투자자분들은 잘 봐라, 이 말을 리포트에서 결국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볼게요. 네, 레이저 옵텍이 제2의 클래시스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언급드렸다시피 앞서서 2시 20분을 기점으로 상한가에 결국에 들어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일 이제 주가 변동성을 보였었던 클래시스, 오늘 9%대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텍과 비올도 2에서 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네요.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네, 미국이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네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루비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선박을 10배 빠르게 건조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선박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10척을 건조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미국이
이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 그리고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이 발언을 조선 수주에 있어서 반드시 한국 혹은 일본과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미국과의 조선 수주에 있어서 K조선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선주들은 아쉽게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만이 좀 빨간불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기자재 쪽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태광 어제 이제 실적 리뷰와 함께 LNG 수혜주로 투자텔미에서 짚었던 종목인데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동성화인텍도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언급은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0.65%의 주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템입니다. YG 엔터의 실적도 잘 나왔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엔터 얘기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삼성증권에서 엔터 쪽을 담당하는 최민아 애널 텔레방에서 나온 내용인데 입장하려고 보니까 비공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퍼온 루팡이라는 텔레그램 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베이징에 한국인 아이돌의 굿즈만 판매하는 점포가 있는데 이 포토카드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엠믹스 그룹의 베이, 이 친필 사인이 적힌 포토카드가 무려 하나로 2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베이징 지역에서는 중국판 인생 네컷이라고 해서 아이돌을 배경으로 셀프 포토를 이제 찍을 수 있는데 요즘 중국에서 엔하이픈이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은 잘 몰라서 엔터 전문가인 작가님한테 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엠믹스는 JYP 엔터 그룹의 소속 아이돌이고 엔하이픈은 하이브 내 빌리프 랩이라는 곳의 소속이고 아일리시 또 같은 소속사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볼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 한학령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에 이처럼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고 한국인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지 않을 뿐 K-팝 공연도 다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3월부터 중국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에서 K-팝을 주제로 한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를 보면은 결국 공연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만큼 중국 정부의 확실한 한한령 해제가 결정만 확정된다면 엔터 쪽은 공연 실적에 폭발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실적 발표와 함께 2시 10분을 기점으로 장중 고점 찍었고요. 현재 4%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SM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에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텔미에서 중요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SNS상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던 투자 뉴스, 그중에서 뭘 고르셨을까요? 네, 조선도 제가 항상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내용이 좋았고요.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관세 무풍지에 대해서 다음 달에 또 이제 문화 하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이 에너지 쪽에서 원전과 좀 관련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아직까지 보면 칠레라는 이제 저쪽 남미 쪽에서 정전 사태가 나왔는데 나라 전체의 90%가 정전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통신도 안 되고 신호등도 꺼지고 휴대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 이게 한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어떤 고전압 송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한 나라의 90%가 정전된 건데요. 이게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한 나라의 정전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에너지 사태를 통해서 전력 인프라라든가 또 지금 이 AI로 인한 어떤 새로운 에너지 원 이쪽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3법 법제에 통과가 돼서 일단 본회의 처리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망 확충법부터 방패장법, 그다음에 해상풍력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그 전력 인프라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쪽에 좀 새로운 모멘텀을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엘의 수요거든요. 결국 블랙엘의 수요를 통해서 AI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AI 수요가 많다면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또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엔비디아를 보고 엔비디아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AI 수요를 확인해줬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쪽에서 우리가 또 좀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전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으로 보는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현재가가 지금 2350원인데, BHI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부산 엔더빌리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또 여기서 또 수익률 관리를 하고 있죠. BHI는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SMR 관련해서 지금 체코하고도 체코 기업하고 직접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하면은 그냥 전체적인 원전보다도 이 SMR, 결국 이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에 또 어떤 그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원전과 계약도 하고 있지만은 SMR 지분도 사들이고 있고 SMR 원전을 직접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BHI는 SMR 원전 관련 쪽에서도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코의 대표적인 발전 설비 업체하고도 이제 미팅을 진행해서 체코 원전 진출에 있어서도 직접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고, 체코 원전이 이제 3월 달에 본계약 들어갈 텐데, 아마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을 하는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99%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거고, 이 원전 쪽에서 어떤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현재 전 세계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의 원전의 2배 정도를 새롭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베트남, 아프리카, 이 동남아까지도 지금 새로운 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만 짓는 것이 아니라 AI는 어떤 전 세계적 흐름인데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원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원전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원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누가 차지하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제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한수원이 이 웨스팅하우스와 조율해서 가는 거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단독 진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었던 게 웨스팅하우스인데, 그런 걸림돌이 없어졌다 보니까는 사실 원전 쪽은 이번 연도에 아마 상반기에만 본다 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BHI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후속 타자로 BHI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테오젠은 지금도 수익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시작한 바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 번째 기술 이전 발표 앞두고 있는 건데,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세 번째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알테오젠의 가장 큰 문제는 특허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의심이 거의 90%는 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3월 달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만 더 없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3월 달에 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지금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인상 결과 나오는데 그 인상 결과가 잘 나오면은 빠르면 이번 연도에 상업화될 수 있는 시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ABL 바이오의 가장 큰 약점도 기술력은 뭐 최고지만 상용화된 게 없다라는 게 약점이었던 건데, 상용화되는 양이 나온다면은 역시나 주가가 또 컨스턴트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수익 많이 나 있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우리가 매수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에서 또 이런 내용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고요. 지금 바이오와 엔비디아 실적하고 볼 수 있는 업황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는
유튜브로 와서 무료 방송 보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